1970년대 이탈리아는 나베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핏빛 혼돈의 시대였죠. 극좌와 극우의 테러가 일상을 뒤흔들던 바로 그 심장부에서 공화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암살 사건에 막이 오릅니다. 지금부터 이탈리아를 영원히 바꿔버린 알도 모로 전 총리 납치 살해 사건, 그 전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건요, 알도 모로가 감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외면한 옛 정치 동지들에게 남긴 정말 섬뜩한 예언입니다. 그는 혹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1978년 3월 16일, 로마. 이날 아침은 이탈리아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모로의 차량 행렬이 의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비아 판이라는 거리에서 정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기습 공격이 시작돼요. 자동화기가 불을 뿜고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단 3분,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테러리스트들은 모로를 다른 차에 밀어넣고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5구의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로를 지키던 경호원 전원이었죠. 이 숫자 5는요, 이 공격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를 겨눈 무자비한 선전포고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범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붉은 여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무장투쟁으로 국가를 뒤엎으려던 극좌 테러 조직입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알도 모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이탈리아는 55일간의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국가 전체가 한 정치인의 생사에 운명을 걸게 된 시간, 그 기나긴 악몽의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붉은 여단의 목표는 사실 명확했어요. 알도 모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설계한 역사적 타협을 파괴하는 것. 당시 집권당인 기독교 민주당과 서유럽 최대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손을 잡는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구상이었거든요. 이건 붉은 여단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였던 겁니다. 모로는 이른바 인민의 감옥에서 필사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지들을 향한 배신감과 절망으로 바뀌어가죠. 이 문장은 그의 고통이 담긴 마지막 절규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교착 상태가 시작됩니다. 붉은 여단의 요구는 딱 하나, 수감된 동료 13명을 석방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국가는 어땠을까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 노선으로 맞섰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모로가 그렇게 끌어안으려 했던 공산당마저도 이 강경론을 지지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국가는 사실상 모로를 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55일째 되는 날, 1978년 5월 9일. 마침내 이탈리아 전역을 얼어붙게 만든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55일간의 감금, 그리고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의 조롱, 모든 협상과 구출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붉은 여단은 모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직접 집행했죠. 그의 시신은 로마 도심 한복판, 붉은색 르노 차량 트렁크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끔찍한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의 비아 카에타니, 모로가 평생 몸담았던 기독교 민주당 당사와 그가 손잡으려 했던 공산당 당사, 정확히 그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이건 그의 정치적 꿈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상징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부가 내린 공식적인 진실, 그러니까 사건 파일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범인은 붉은 여단, 그들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동기는 역사적 타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관련자 32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죠. 겉으로 보기엔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여단이 내세운 명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로가 혁명을 배신하고 노동계급을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주장, 자신들의 테러를 정의의 심판으로 포장하려는 논리였던 거죠. 하지만 정말 이게 사건의 전부였을까요? 공식 발표 이면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 이 의혹이야말로 이탈리아를 수십 년간 잠 못 들게 한 미스터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그들뿐이었을까? 붉은 여단은 그저 무대 위의 배우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연출가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배후로 지목되는 용의선상에는 정말 거대한 이름들이 오르내립니다. 미국의 CIA, 소련의 KGB, 이탈리아를 마쿠에서 조종했다는 비밀결사 P2, 나토의 비밀 군사 조직이었던 글라디오, 심지어 이탈리아 정보기관 내부 세력까지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국제적인 첩보전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핵심 음모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냉전 시대에 공산당이 권력을 잡는 걸 막으려던 미국의 개입설. 둘째, 모로의 역사적 타협을 위협으로 여긴 이탈리아 내부의 그림자 권력이 그를 제거했다는 국가 음모론. 특히 당시 수사기관들이 이상할 정도로 무능했던 점이 이 의혹에 계속 불을 지폈죠. 그리고 셋째, 나토의 비밀 조직 글라디오가 붉은 여단을 이용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우익 독재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이른바 긴장 전략 가설입니다. 결국 알도 모르라는 한 정치인이 죽음은 이탈리아 현대사 전체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로 사건이 가진 비극의 본질입니다. 법정에서는 사법적 진실이 선고됐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봉인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것. 모로의 죽음이 남긴 건 파괴와 불신뿐이었습니다. 그가 곡심을 걸고 추진했던 역사적 타협은 산산조각 났죠. 역설적이게도 범인인 붉은 요단 역시 대중에게 외면당하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들만의 9.11이라 불리는 깊은 국가적 트라우마와 함께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알도 모로의 죽음을 둘러싼 질문은 여전히 이탈리아의 하늘을 맴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비극은 역사라는 법정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